공포의 이 두 글자. 네, 마녀가 씌인 시간이다. 안누법과 퍼법법. 공포의 임당. 네.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듣게 될 용어 총정리편인데요. 아무래도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처음 출산을 하시는 초보맘들은 맘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근데 맘카페에서 뭔가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엄지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용어들을 총정리 해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이번 편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초보맘이 아니구나 라는 뿌듯함이 좀 들었어요. 나는 다 알아듣겠다 라는 용어들인데 사실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 임신하고 맘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단어들을 자체도 몰라서 뜻을 검색하거나 검색해도 뜻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다들 내용만 많다 보니까 스스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유추를 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히 알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이지만 정말 전지적 초보한 시점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유 수유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좀 몇 가지 해보자면요. 직수. 네, 직수는 우리 직수정수기 이렇게 표현을 떠올리실 텐데 엄마가 직접 수유한다라는 겁니다. 네, 직수. 미리 유축기로 유축을 해놓고 그렇게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직접 물려서 수유를 하는 것을 직수라고 합니다. 단유는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단유 시점이 언제인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유는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완모와 완분. 네, 이거는 완전 모유만 먹이냐, 완전 분유만 먹이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완모, 완분. 네.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 혼합하기도 해요. 그쵸? 분유를 먹이기도 하고 모유를 먹이기도 하고 저는 혼합 수유를 병행했습니다. 다음 경산모라고 표현하는데요. 경산은 첫 번째 출산이 아니라 두 번째 이후에, 두 번째 이상의 출산을 하는 엄마들을 경산모 이렇게 말을 하죠. 다음 사출이라는 표현도 역시 모유 수유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사출.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죽을 사에 뭔가 안 좋은 건가? 죽은 젖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왜 우리, 분수 치듯이 엄마 모유가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기가 빨지 않아도 나오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출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많은 양의 젖이 펑펑펑 나오기 시작하니 우리 아기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기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빨지 않아도 계속해서 엄마 젖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유, 후유. 네, 사실 맘카페에서도 전유, 후유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전유를 버려야 된다, 후유를 못 먹는다, 아기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 전유를 버리고 후유만 먹이자 등등의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아기의 변 색깔에 따라서도 전유, 후유에 어떤 부분을 많이 먹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정말 논란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보면 전유도, 후유도 아기에게는 모두 다 중요하다. 그리고 둘 다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신생아 시기에는 아기가 10분, 15분 정도를 꾸준히 먹어줘야지, 잘 빨아주고 먹어줘야지 전유, 후유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건데 아기가 한 5분, 10분도 안 되죠. 한 5분에서 7분 정도 먹다가 이제 후유가 나올 타이밍에 배가 찼거든. 그러니까 배가 빵빵하진 않아도
배고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빨거나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전유만 먹게 된다. 네, 그러면 아기가 크지 않죠. 이는 전유와 후유에 담겨있는 모유 안에 성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유 같은 경우에는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 단백질, 그리고 수분이 주를 이루고 있냐 하면은 후유에는 지방, 네, 그러니까 아이가 살이 찌고 크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유가 좋다, 후유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 후유를 골고루 먹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엄지방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양쪽 젖을 다 물려서 아기가 양껏 먹어주면 아기도 양껏 먹고 배부르게 푹 자서 좋고, 엄마는 한쪽 젖이 뭉칠 일이 없으니까 또 편안하고 좋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쪽이라도 제대로 전유 후유를 다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 젖을 다 완전히 먹인 다음에 다음번 텀에 또 반대쪽 젖을 물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양쪽 젖을 이번 타이밍에 다 먹여야지라는 욕심보다는 아기가 전유 후유를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출산과 관련돼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임당, 공포의 임당. 지금도 제 주변에 임신한 지인들이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은 나 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당은 임신성 당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포의 임당 검사, 엄지맘도 임당 검사 앞두고 카페에서 바닐라 라떼를 그렇게 마시다가 임당 떠가지고 재검사를 했던 굴욕이 있죠. 다행히 저는 그 당을 먹어가지고 당 수치가 오른 거였지만 실제로 임당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냐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가 공복 시의 혈당 수치와 그리고 경구용 당을 섭취한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 경과되는 상황에서의 당 변화를 보고서 임당이냐, 정상이냐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임신성 당뇨가 오는 확률은 임신 전에 내가 당뇨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가족력이 좀 있거나 혹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전 출산에서 좀 4kg 이상의 굉장히 큰 아기를 출산했던 산모들일수록 임당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을 하러 가는 그 임박했던 그 순간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양수 파수 라는 말이 있죠. 양수가 파수되었다라는 거는 양수를 싸고 있는 양막이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해서 양수가 새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고요. 이때에는 출산 예정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거나 빠르게 출산을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냉이나 다른 분비물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팬티에 좀 많이 젖는다, 흥건하게 젖는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엄지맘도 양수가 파수되어서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다행히 엄지맘은 출산 예정일을 지나고서 양수가 파수됐기 때문에 다행히 진통도 동시에 걸렸던 상황이어서 수술이 아니라 자연분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양수가 파수된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일단 응급실이라도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출산병원에서 여러분이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과를 지켜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됐을 때 공포의 이 두 글자 내진이라는 거를 받게 돼요. 이 엄지맘 출산 후기편 보시면 공포의 내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진은 말 그대로 굉장히 원시적인 진료 방법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손가락이 산도로 들어와서 직접 만져요. 얼마나 열렸나, 몇 cm나 열렸나, 아기 머리가 만져지나, 어떤지 느낌이 오세요? 선생님의 손이 들어와서 이 자궁이 얼마나 열렸나, 아기가 머리가 빛이나 이런 것까지 만져진다라는 게 아무리 진통이 왔어도 진짜 아파요. 진짜. 근데 진통 때문에도 아픈데 그냥 이것 때문에 더 아파. 그래서 저는 지금
둘째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출산의 순간이 아니라 입덧과 내진의 순간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굴욕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아프기까지 한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신 중독증은 처음에 이 용어를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단어가 나왔을 때 너무 임신을 계속 자주 하는 그런 중독성, 임신에 중독이 되는, 자꾸 임신이 하고 싶은 그걸 임신 중독증이냐라고 얘기를 누가 했는데 아니고요. 임신을 통해서 체내의 혈류 속에 이런 독소가 채여가지고 부종, 고혈압, 단백뇨, 당뇨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합병증들을 유발하는 것을 임신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증상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위험 산모들이 주로 많이 임신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아파요. 아기를 낳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오로가 배출되고 훗배아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기의 태반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은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작고 크게 상처들이 남아 있을 거고, 이것이 아물어지고 벽이 다시 보호해지면서 이런 자궁 내 찌꺼기들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생리와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더 덩어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는 작은 패드보다는 산모용 패드, 오버나이트 사이즈 이상의 큰 패드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훗배아리라고 하는 것은 후 진통인데요. 진통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 이 자궁이 늘어나 있었잖아요. 자궁이 다시 수축되면서 달걀 크기의 예전 자궁 크기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이 또 옵니다. 특히나 자연분만도 훗배아리를 알 수 있지만 더 크게 훗배아리를 겪는 유형이 바로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고통스럽게 이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산용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출산 후에 엄마가 고열 증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열이 난다라는 것은 몸 안에서 균과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엄마가 어떤 균과 싸우고 있냐 하면은 출산 중에 생긴 작은 상처라든지 산도를 통해 세균이 감염되어서 이 안에서 세균과 싸우다 보니까 엄마의 열이 올라서 고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때에는 항생제를 처방을 하긴 하지만 또 바로 초유나 모유 수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의 소견 하에 약을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조리원으로 가게 되면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조동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리원, 동기, 조동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동 모임, 조리원 동기들의 모임. 그래서 조동, 엄지맘은 조동이 없어요.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나 혼자의 휴가를 즐길 거야. 독방 생활, 밥도 같이 안 먹고 내 방에 다 가져다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조리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조동이 없는데요. 또 지나고 보니까 뭔가 그 비슷한 계절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엄마들과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였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엄마는 바로 도치맘이 되죠. 도치맘은 고슴도치맘을 뜻하는 거고요. 고슴도치, 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최고로 예쁘다고 말한다는 그 말에 어원에서 좀 뭔가 유래가 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금쪽같이 내 새끼를 여기는 엄마들을 우리가 도치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으로 우리 아기들을 속삭이로 싸놓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모로반사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엄마 자궁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자유로운 세상에 오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팔의 움직임에도 놀래고 주변의 소리에도 놀래고 그러면서 이 팔다리와 손발을 반짝 펴요. 이 개구리가 폴짝 뛰듯이 그렇게 자기가 놀래면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사가 되는 과정을 바로 모로반사라고 합니다. 모로반사를 하면서 아기가 이 반사에 더 놀래고 경기가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모르반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기를 속삭이에 싸놓거나 좁쌀배기를 올려놓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모르반사와 같은 신생아의 반사 운동은요,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서서히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때까지는 조금 더 아기를 속삭이를 하거나 이렇게 좁쌀배기를 올려놓거나 또는 스와드럽을 입혀서 좀 아기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신생아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아 산통이에요. 특히나 생후 4개월 이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아기가 이유 없이 울어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소변을 본 것도 아니고 응가를 싼 것도 아니고 졸린 것도 아닌데 왜 아기가 울고 있지? 이때는 뭔가 아기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써 호소를 하는 거겠죠. 영아 산통 또한 아기가 커나가는 그 성장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아기가 배에 가스가 찼거나 뭔가 불편감이 다른 부분이 아파서 울고 있는 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아기의 환경을 잘 관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이 고개 들기 연습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터미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엎어놓고 아기가 스스로 고개를 드는 연습을 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배를 뜻하는 터미와 시간을 뜻하는 타임이 합쳐져서 터미 타임이라고 이 합성어라고 하고요. 아기가 상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베개라든지 또는 주로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아기를 맨 바닥 또는 여기에 엎어서 되게 좋았는데 우리 역류방지 쿠션에 이 움푹 들어간 부분 말고 윗부분에 아기가 딱 걸쳐서 형님 하는 자세로 엎어놓으면은 짚고서 아기가 스스로 고개도 들고 계속 등 근육과 목 근육을 키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요, 하루에 아기가 노는 시간, 아주 잠도 푹 자고 밥도 잘 먹고 소화 다 되고 낮에 한 번, 두 번 정도 1, 2회 정도씩은 이 터미타임을 가져주시면 좋고요. 아기가 수유를 하고 나서 소화를 트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 터미타임을 가지면은 힘을 주다가 우액 하고서 구토를 할 수 있으니까 역류되지 않게끔 충분한 시간 텀을 두시고 터미타임을 가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고개가 기울여져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엄마들이 걱정을 해요. 다시 똑바로 돌려놔도 또 다시 한쪽으로 기울이고 이것을 우리가 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경은 의지와 상관없이 한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경은 점차 다시 개선되기도 하지만은 진짜로 좀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해요. 원인은 선천적인 이유로 사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여자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흉쇄 유돌근의 수축에, 이 흉쇄 유돌근, 이렇게 고개 돌렸을 때, 여기, 이 흉쇄 유돌근의 수축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흉쇄 유돌근에 섬유종 덩어리가 생기면서 이 흉쇄 유돌근 근육이 수축이 돼서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한쪽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목 길이가 짧아지니 짧아진 쪽으로 고개가 기울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신생아 아기에게 흉쇄 유돌근에 섬유종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라고 하지만요. 태아가 자궁 속에 있는 동안의 자세가 잘못됐거나 혹은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원더헉스인데요. 저는 이 원더헉스를 마녀 타임이라고 불렀어요. 마녀가 시인 시간이다. 마녀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겨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원더헉스는 아기가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그냥 울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뭔가 산통이 아니라 그냥 계속 울어요. 막 짜증을 내고. 근데 이때에는 굉장히 엄마 아빠는 힘들어요. 뭐가 젖을 물려도 아니야? 기저귀 아닌데? 자라고 해도 안 자. 어쩌라고 화가 나요. 근데 아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기도 본인도 울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뭐가 그냥 짜증나고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도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더헉스 시간에는 조금 더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하는데요. 관심과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도 힘들잖아. 그래서 이 아기가 원더헉스가 오는 그 타이밍에는 주 양육자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서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또 배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기 수면과 관련해서 안누법과 퍼버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이 안누법은 아기가 응아하고 울면은 안아서 달래주고 그 다음 눕히는 것을 안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퍼버법은 무엇이냐? 이 리처드 퍼버라는 육아학자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아기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게끔 하는 수면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기가 첫째 날에는 1시간 정도까지도 울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40분, 20분 이렇게 줄어들면서요. 점차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퍼버법의 엄지맘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안에서 아기가 계속 우니까 마음이 짠하고 불쌍하잖아요. 자기 혼자서 저렇게 울고 있고 또 하나는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빨리 이 새벽에 옆집, 윗집, 아랫집 미안하니까 내가 달래자, 희생하자라는 마음으로 네 실패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 둘째가 출산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빨리 수면교육에 성공해보고 싶은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엄지맘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용어 총정리편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 육아 중이신 우리 엄지마마님들은 뭐 이런 용어를 이라고 하시겠지만 또 이제 막 임신하신 분들은 저런 용어도 있어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면 요 아래에 네이버 카페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